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해서 예쁜 딸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딸이 6살 때로 돌아가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한창 예쁠 나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해맑게 뛰어놀고 맛있는 간식이 최고인 나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늘 피곤함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아내 때문이죠. 아내는 남들이 하는 좋은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결혼할 때도 돈을 펑펑 써댔어요. 하지만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이고 신부가 주인공이니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준비할 때 고르는 모든 것의 기준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식장, 드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중요했어요. 과거 친구들이 결혼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식장, 더 비싼 드레스, 더 좋은 신혼여행지. 모든 것을 고르는 기준은 늘 남들보다 잘난 것이어야 했어요. 그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나 그렇게 할 수 있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다들 빠듯해지고 평범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아내가 원하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남들과 비교하며 돈을 쓰고 생활했습니다. 누구는 장을 백화점에서 봤네, 옷을 뭘 입었네, 가방을 뭘 들었네, 해외여행을 어디로 갔네. 항상 타인과 비교하고 신경 쓰면서 남들보다 못한 자신을 볼 때면 괴로워했어요. 저는 괴로워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비교는 끝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남들에게 지기 싫고 무시당하기 싫다며 제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건지 참 의아했어요. 처가댁은 잘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전문대를 나와 아내도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평범하게 살아왔을 텐데 왜 결혼 후 더 집착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다녀서일까요? 전 평범한 중산층에서 자라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대기업을 다닌다는 것을 주변에 엄청나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물론 저도 자부심은 있지만 대기업 직원도 결국엔 직원일 뿐이거든요. 부모님도 평범하십니다. 서울의 자가 아파트 하나에 상가 2개 정도 있으셔서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정도? 그렇게 엄청난 사치를 누리고 살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는 제 조건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꾸 주변에 자랑하는데 그럴 때 전 굉장히 부담스럽고 괜스레 창피해지곤 합니다. 아내는 임신 후 집에서 쉬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어요. 아내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잘 사는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여유로운 일상을 올리면서 안 하던 꽃꽂이도 하고 브런치도 먹으러 다니고 전시회를 가기도 하는 등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 매일 돌아다니기 바빴죠. 그땐 그것마저 귀여워 보였습니다. 본인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임신도 했으니 이럴 때 쉬지 언제 쉬어보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다툼이 시작된 건 조리원을 고르면서였어요. 아내는 조리원을 알아봐야 한다길래 좋은 곳으로 알아보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아내가 보여준 조리원은 2주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조리원이 1,00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줘서 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단지 시설이 좋다고 1,000만 원은 좀 무리인 것 같아. 자기가 전에 말했던 친구가 갔었다는 괜찮은 조리원은 어때? 그건 걔가 가서 싫어. 뭔가 따라하는 것 같잖아. 그리고 난 남편이 대기업인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데 갈 수 있잖아. 그래도 돈은 효율적으로 써야 좋은 거지. 그때 자기가 말한 그 500만 원짜리 조리원으로 가고 나중에 아기용품을 좀 더 좋은 걸로 사는 건 어때? 나 벌써 애들한테 자랑도 다 해놨단 말이야. 여기 갈 거라고. 뭐? 시설 좋은 데로 가야 산모가 기분 좋아서 산후 우울증도 덜 걸리고 할 거 아니야. 자기야, 나 여기로 꼭 가고 싶어. 그래도 1,000만 원은 좀... 아, 몰라. 나 여기 갈 거야. 무조건. 막무가내인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1,000만 원짜리 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몸조리 잘하라고 돈 500만 원을 주셔서 거기에 저희 돈을 조금 보태서 무리지만 아내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임신 출산은 제가 대신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아내는 무사히 출산하고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조리원이 좋긴 하더라고요. 시설도 멋지고 개인 공간도 넓고 덕분에 둘이 조리원에서 아주 편하게 지내다 나왔습니다. 아내는 조리원에서 매일같이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기 바빴어요. 소녀처럼 좋아하는 아내가 귀여웠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싶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고 아내는 무척 아쉬워했어요. 전 이게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의 소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어요. 육아용품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유모차도 200만 원, 무조건 비싼 브랜드 옷, 가끔은 명품 옷까지. 첫 아이라 그러는 건지 아내는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으로 소비를 했어요. 아이가 돌이 됐고 또다시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로 돌잔치 때문에요. 전 그냥 좋은 룸식당 하나 잡아서 직계 가족끼리 하자는 의견이었어요. 아내도 직계 가족만 하는 것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는 곧 죽어도 호텔에서 돌잔치를 해야 한다며 떼를 썼어요. 한 끼 식사하는 건데 굳이 호텔에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아기 돌은 한 번뿐인데 좋은 곳에 가서 하자는 것이 뭐가 나쁘냐며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결국 전 또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호텔에서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전 슬슬 아내의 소비 습관이 걱정됐어요. 뭐라고 얘기해 볼까 싶었지만 결국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내도 저도 육아에 지쳐 다툼이 좀 늘어났었거든요. 거기에 이 문제까지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처음 아이를 키워서 그러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아이를 좀 더 키우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어오는 것은 한정돼 있으니까 말이죠. 잘 벌어봤자 급여쟁이는 급여쟁이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니 여러 가지 사교육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며 교육열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전 반대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교육에 집착하면 아이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그런 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 대뜸 저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됐어요. 아이는 안타깝게도 영어 유치원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언어 혼동이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는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 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설득해서 아이를 일반 어린이집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아이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내가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내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발레를 시키겠다, 미술을 시키겠다, 매일 이 학원 저 학원을 알아보기 바빴습니다. 전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아이에게 다양한 교육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아이가 싫어하거나 힘들어 보이면 그만두기로 하자고요.
아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레를 하나 시켜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전 당연히 발레 학원이 집 근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차로 30분을 가야 하는 곳에 학원을 등록했더라고요.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아내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굳이 그 먼 곳까지 학원을 보냈어야 했어? 아이들은 차 오래 타면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거기 선생님이 좋은 대학 나오고 발레로 유명한 곳이야. 당연히 갈 거면 그런 데로 가야지. 지수, 고작 6살이야. 발레 배우는 시간보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이게 말이 돼? 이왕 보내는 거 좋은 데 보낸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솔직하게 말해. 그냥 유명한 곳 보내놓고 또 주변에 자랑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뭐? 당신만 부모야? 나도 지수 생각해. 그래서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포장으로 점점 학원을 추가했어요. 어느 날부터 아내가 자꾸 생활비를 더 달라고 닥달했습니다. 전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또 학원을 추가했다더군요. 6살 아이 학원비만 월 200이 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개인 품위 유지 비용으로 1:1 필라테스, 피부과, 미용실, 네일아트, 쇼핑 등으로만 본인에게 월 200이 들어갔어요. 아이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끌려다니느라 점점 지쳐갔고 아내만 활기가 돌았어요. 아이가 어느 날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학원 안 가면 안 돼? 나도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고 싶은데. 이게 6살 아이가 할 말인가요? 전 너무 열받아서 당장 아이 학원으로 전화해서 학원을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학원을 갑자기 다 끊어버리면 어떡해. 애 진도 느려지잖아. 지수 고작 6살이야. 애를 하루 종일 학원에 굴리는 게 말이 돼? 애 봐봐. 저 작은 애가 살까지 빠져서 마른 거 안 보여? 요즘 그 정도는 다 기본이야. 남들보다 뒤처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도 대학 2년제 나왔잖아. 왜 당신도 못한 일을 애한테 시켜? 그리고 6살 학원비가 월 200만 원이 말이 돼? 우리 노후 준비는 안 하니? 남들보다 잘 살면 그 정도는 좀 쓸 수 있지 뭘 그래? 아, 그래? 그럼 이제 그 돈 나도 좀 쓰자. 뭐? 내가 벌어오는 돈이잖아. 이제 그 돈 나도 좀 쓰자고.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신용불량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다고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내의 버릇을 고쳐야 했고 전 이열치열 방법만한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다음날 외제차를 끌고 아내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차 바꿨어? 바꿨어. 외제차로. 어때? 멋있지? 당신이 좋아하는 간지 좀 나지 않아? 우리 드라이브 가자. 차차차차. 차 타기 전에 당신 좋아하는 인증샷 찍어야지. 서봐. 뭐야 갑자기 이게. 진짜 산 거야? 무슨 돈으로? 나 돈 잘 벌잖아. 그 정도는 버는데 이 정도는 다 줘야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캐피탈이 있잖아. 아내는 어이가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다음날 집에 명품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또 뭐야? 가지고 다니는 짐이 좀 늘어서 명품으로 가방 하나 샀지. 미쳤나 봐. 갑자기 왜 그래? 왜? 난 돈 쓰면 안 돼? 이 정도 버는데 이 정도는 써줘야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지. 전 그렇게 한 달 내내 쇼핑과 취미생활이라며 이것저것 사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이었어요. 차와 명품 등등 친구에게 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며 생활비를 줄였어요. 아내는 처음에 본인이 과소비한 게 찔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다 본인 카드값이 구멍이 나고서야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빵꾸 났어. 어떡할 거야? 그럼 뭐 이제 당신이 벌어야지. 당신 카드값 정도는 당신이 일하면 나오잖아. 아니면 당신 가방 좀 팔던가. 아내는 제 당당한 태도에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주지 않은 돈은 제가 모아놓고 있었죠. 그러기를 2달. 돈이 없으니 가장 먼저 아이 학원을 끊더라고요. 아니, 교육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학원을 제일 먼저 끊는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본인이 쓰는 품위 유지 비용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는 교육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돈 있는 남들처럼 본인도 쓸 돈 다 쓰고 애들 교육도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애 학원을 하나만 남겨놓고 그제서야 본인 비용을 줄이더군요. 전 이번엔 친구에게 골프채와 가방을 통째로 빌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에 버럭 화를 내더군요. 당신 미쳤어? 지금 돈 없어서 애 학원도 못 가고 나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 와중에 골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하라니까. 애도 컸겠다. 당신이 일하면 돈 들어올 거고 우리 둘이 벌면 이 정도는 문제없이 쓸 수 있어. 몰라. 짜증나 진짜. 전 아내가 짜증을 내면 짜증을 낼수록 더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에게 초강수를 뒀습니다.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생활비 그전처럼 쓰려면 빠듯해서 안 되겠어. 아무래도 집을 좀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대신 생활이 여유로워지잖아. 진짜 왜 이래 당신? 당신도 계속 돈 쓰고 싶잖아. 그전처럼 필라테스도 다니고 피부과도 다니고. 그러면 이사를 가면 되는 거잖아. 안 돼. 이 집, 이 동네는 내 자존심이야. 그건 절대 안 돼. 다 같은 아파트인데 뭐 어때? 이사 가자. 진짜 왜 그래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아내는 그 뒤로 많은 생각에 잠겨 보였습니다. 전 주말이 되고 아이를 맡긴 뒤 아내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자고 했어요. 전 간만에 좋은 식당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왜 이런 비싼 데를 오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 입에서 그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서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이사 안 갈 거야? 당연하지. 무슨 돈 쓰려고 집까지 팔아. 이제 좀 알겠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아. 지수도 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평생 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수명도 길잖아. 우리가 이렇게 탕진하면서 살고 노후 준비도 하지 않으면 애한테도 우리가 짐이 되는 거야. 알아. 그래도 당신 결혼하고 지금까지 원 없이 돈 쓰고 싶은 곳에 다 써봤잖아. 이제는 우리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지금은 좀 알뜰살뜰하게 살아보자. 그래야 은퇴하고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지. 알았어. 나 사실 차 산 거 아니야. 친구랑 몇 달 바꿔 타기로 한 거야. 옷도 가방도 내 거 아니고. 그럼 여태 거짓말 한 거야? 뭐 그랬지. 그런데 자기야, 이거 봐봐. 내가 그 돈 안 쓰고 당신한테 생활비 덜 주고 모은 거거든? 이렇게 많이 모았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다는 거지. 당신도 경험해보니까 그 비용이 꼭 다 안 써도 살만하지? 우리 이제부터는 지금처럼 열심히 모아서 살아보자.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돈 모아줘서 고마워. 당신 말 듣고 나도 일 해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애 엄마라 일자리도 마땅한 게 없고
평소엔 물처럼 쓰던 금액이 내가 일해서 벌려면 한 달을 꼬박 일해야 하는 돈이더라고. 남들이 남편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부러웠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인 걸 내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그동안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오랜만에 근사한 곳 왔는데 힐링 좀 하자. 응. 그런데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더 좋은 것 같아. 저흰 그렇게 그날 서로 얽혀있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요즘 아내는 사치가 없어지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며 잘 살고 있어요. 아내는 아끼면서 사는 살림 정보를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했고 꽤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협찬도 받게 됐고 재미가 들린 아내는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이제는 제법 돈도 벌게 됐습니다. 아내는 직장보다는 이쪽이 적성인 듯 보였어요. 수입이 점점 늘어나자 아내는 생기가 있어졌고 그 전에 돈을 쓰던 열정을 이제는 일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의 일을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지금은 어느덧 나이가 11살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진급하고 아내도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덕에 돈을 모아서 아파트 대출도 많이 갚았어요. 이제는 쇼핑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아이 방학 때 해외여행을 길게 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쇼핑보다 여행이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여행을 계획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저흰 그렇게 한때 호화스러운 생활에서 이제는 실속 있는 가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제 말을 듣고 따라준 아내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